사실 뭐 기본적인 건 다 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안다고 생각하는 거 다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130쪽이죠. 힌트. 이제 수열 써있는데 수열 차례대로 나열된 수의 열을 수열이란다. 뭐 이거는 뭐죠? 보통 규칙이 있는 수열이 우리의 관심사죠. 2번 항. 수열이 이루고 있는 각 수를 그 수열의 항이라 한다. 이때 각 항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점점점 n째 항 또는 제1항, 제2항, 제3항, 제 n항이라 한다. 그래서 보통 첫째 항을 초항 이래가지고 좀 중요시하고 일반항, 그렇죠?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중요시하죠. 3번 일반항. 일반적으로 수열 A1, A2, A3, 점점점 AN, 점점과 같이 나타내고 제 n항 AN을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 한다. 또 일반항이 AN인 수열을 간단히 중괄호 해가지고 가운데 AN과 같이 나타낸다. 이죠. 팁은 뭡니까? 수열 AN을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함수로 정의할 수 있다.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등차 수열 2번. 등차 수열은 이제 뭐예요?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가 공차라고 해요. 공차. 보통 D라고 씁니다. 더하여 만든 수열. 공차. 등차 수 더하는 일정한 수. 등차 수열 일반항.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일반항 A는 A 플러스 N 빼기 1D다. 프린트요. 오빠 왔어. 오케이. D다 이거죠, 그렇죠? 뭐 당연한 얘기지, 그렇지? 첫 번째 항에서 뭐예요? N번째 항까지는 공차를 N 빼기 1번 더했겠죠, 그죠? 그지?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뭐, 그렇죠? 등차 밑에 보면 등차 중항. 최소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B를 A와 C의 등차 중항이라 한다. 이때 B 빼기 A는 C 빼기 B이므로 B는 2분의 A 더하기 C다. 즉 B는 뭐예요? A와 C의 산술 평균이라는 얘기죠, 그죠? 맞습니까 이거? 팁을 보면은 등차 수를 이루는 수는 다음과 같이 놓으면 계산이 편리하다. 1번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는 뭐예요? A 빼기 D, A 플러스 D. 이러면 좀 간단하고 만약에 4개 수가 나왔다, 짝수가 나왔다 이러면 뭐예요? A 빼기 3D, A 빼기 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즉 공차를 2D로 놓으면은 계산이 편리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등차 수열에 대해서 합까지만 얘기하고 조금 더 얘기할게요. 수열 AN 첫째부터 n까지 합을 기호로 SN이 나타낸다. 그렇죠? 즉 SN은 A1부터 AN까지 다 더한 값이다.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 첫째부터 n까지 합을 SN이라 하면 1번 첫째 항이 A, 제 n항이 L일 때 SN은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 근데 이제 L 대신에 A 더하기 n 빼기 1 D를 대입하면은 2번 첫째 항이 A 공차가 D일 때는 S는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 빼기 1D다. 이거 다 이해되는데 혹시 등차 수열 합 원리 알고 있어요? 왜 저런 식이 나오는지? 원리 알고 있어? 알아야 돼요. 이거 원리 모르는 채로 외우면은 그냥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원리를 알아야 돼요. 보세요. 이제 등차 수열이 알기. 근데 이제 SN 하면 뭐예요?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 더한 거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잠깐 이 L을 AN이라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L이 라스트의 L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항이다. N번째 항이다. 그래서 AN이라 하면은 SN은 첫째 항은 A예요.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죠.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일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N 빼기 1번째 항은 뭐겠어요? L에서 D를 뺀 거겠죠? 그리고 N번째 항은 L이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됩니까 이거? 그죠? 그럼 이거를 덧셈이라는 건 교환 법칙이 먹히잖아, 그렇죠? 역수문 쓰는 거예요, 역수문. 똑같은 SL. L부터 쓰는 거고. 그러면 N 빼기 1번장은 L에서 D를 뺀 걸 거고 N 빼기 2번장은 L에서 2D를 뺀 걸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항 A 플러스 D 초항 A.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죠? 두 개를 더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이쪽은 ESN이 되고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L. 얘도 D가 지워지고 A 플러스 L이죠. 얘도 2D가 지워지고 A 플러스 L. 얘도 D가 지워지고 A 플러스 L. 얘도 A 플러스 L. 항이 N개잖아, 전부 치. 즉 A 플러스 L이 몇 개? N개. N 곱하기 A 플러스 L. 그래서 양변을 이로 하면 어떻게 돼요? SN은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 이거고요. 그렇죠? L이 AN이니까 뭐예요? A 플러스 N 빼기 1 D죠, 그렇죠? 그치? 대입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2분의 N은 똑같은데 A 플러스 요거니까 2A 더하기 N 빼기 1 D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이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이 공식을 외우는 껍데기입니다. 외울
문제를 못 풉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지? 조금 더 나아갈게요 여기서. 등차 수열에서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등차 중앙을 생각해 볼게요. 등차 중앙. 등차 중앙.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S7이 있어요. 얘는 당연히 초항부터 7번째 항까지 더한 거겠죠? 맞아요 이거? 그쵸? 근데 등차 중앙식에 의해서 A3 더하기 A5는 뭐예요? 이 두 개 더한 거는 2A4죠. 맞나요? 그죠? 근데 A2 더하기 A6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2A4인 거 알겠어요? A4 빼기 2D, A4 플러스 2D니까 더하면 2A4란 말이에요. 그쵸? 지금 요 느낌이에요. 요 느낌이지? A1 더하기 A7도 뭐예요? 더하면은 2A4죠. 그래서 S7은 뭐예요? 7A4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 어때요? 이해됩니까 이거? 이런 게 좀 자주자주 돼야 돼. 등차 중앙 이런 느낌. 왜냐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고3이 됐어. 배수 문제를 푸는데 해설에 S7은 7A4다 하면 갑자기 그냥 넘어가요. 그냥 쓱. 이런 설명 없어. 넘어가. 근데 이게 왜 7A4지? 이러면은 벌써 일단 고3 수준에서 대수 문제를 답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수준이 되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 알겠지? 이 수열은 단순 공식 암기하면은 망해요. 아무 껍데기 공부하는 거 그거 진짜 쓸모가 없습니다. 알겠지? 이해가 필요해. 이해. 이런 느낌 알겠죠, 그죠? 등차 중앙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도 약간 자유자재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등차 수열에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막 문제에서 막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A이 등차 수열인데 근데 S5가 20이고 S10이 60이네요. 그쵸? 이때 S30을 구하시오. 아니 S15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쵸? 어떻게 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까요? 보통은 어떻게 풀죠? 이거 써가지고 N은 어차피 여기 5나 10을 대입하는 거니까 그죠? A하고 D 문자 2개 식 2개 해서 연립방정식 해서 A하고 D를 구한 다음에 푼다는 거죠. 그쵸? 맞습니까? 근데 A하고 D가 깔끔하게 정수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쵸? 뭐 유리수 나오거나 막 이럴 것 같죠? 그지? 이해돼요 이거? 그쵸? 그러면 이제 어쨌든 유리수 나와도 풀 수 있겠지 그지? 그죠? 풀 수 있는데 그럼 내가 문제를 조금만 더 살짝 꼬아볼게요. 이게 20하고 60이면 그냥 할만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할 겁니까? 연립방정식으로 아마 이제 A하고 D는 무리수 엄청나게 복잡하게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풀어요 이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나온 걸 본 적이 있거든. 학교 내신에서. 이금방 문제는 아니긴 한데 어떻게 푸냐면 요거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S5는 어때요? 약간 개념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S5는 어떻게 돼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S10 빼기 S5를 한번 해봅시다. 얘는 뭐예요? A6, A7, A8, A9, A10이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S15 빼기 S10 이거는 A11, A12, A13, A14, A15죠. 그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등차수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1부터 A6까지는 플러스 5D예요. 그렇죠? 맞죠? 얘도 플러스 5D죠. A2부터 A7까지 얘도 플러스 5D 얘도 플러스 5D 얘도 플러스 5D예요. 맞습니까 이거?
그럼 결과적으로 이 값에서 이 값까지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25D입니다. 그렇죠? 5의 제곱 D. 맞아요. 근데 또 여기 아래도 볼까요? A6부터 A11까지 뭐예요? 얘도 플러스 5D. 얘도 플러스 5D. 얘도 플러스 5D. 얘도 플러스 5D. 얘도 플러스 5D입니다. 즉 A10, S10 빼기 S5에서 S15 빼기 S10까지도 뭐예요? 플러스 25D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등차 수열의 합을 같은 한 길이 잘라가지고 더해서 나열한 수열도 또 새로운 등차 수열이 됩니다. 이게 됩니까 이거?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요 식을 이용해서 A하고 D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아까처럼 뭐 20, 60이면은 가능하지 충분히 민영아. 가능하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루트가 나오면은 뭐예요? 계산이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렇지? 그때는 뭐예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사실상 풀 수 있는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거? S10 빼기 S5를 구하는 거죠. S10 빼기 S5를 구하면 얼마예요? 얘에서 빼면은 8 루트 5 플러스 6 루트 3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은 얘에서 얘를 빼면은 어떻게 돼요? 요 느낌의 공차가 되는 거죠. 이게 됩니까 이거? 정확히는 한마디로 뭐야? 25D가 되는 겁니다. 25D, 그렇지? 25D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에서 얘를 빼면은 6 루트 5 플러스 5 루트 3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25D를 더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S15 빼기 S10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얘에다가 얘를 더하니까 14 루트 5 더하기 11 루트 3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얘랑 요거 세 개를 더하면 S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이거? 이런 원리인 거지. 이게 됩니까 이거? 요거 더하면은 A1, A2, A3, A4, A5, A6, 7, 8, 9, 10, 11, 12, 13, 14, 15잖아, 그렇지?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14루트, 22루트에다가 24루트 더하기 17루트 3에다가 18루트 3. 이게 다 되는 거라고. 이게 됩니까 이거? 즉 이 정도 내용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등차 수열에서 여기까지 됩니까 이거? 알겠죠, 그죠? 약간 개념적으로 좀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돼, 등차 수열, 그렇지? 맞습니까 이거? 그리고 또 이제 등차 수열에서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SN에 대한 식입니다. AN이 어때요? AN 등차 수열의 AN은 뭐예요? 무조건 N에 대한 1차식이죠.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AN이 3N 빼기 1이야. 그럼 우리 보자마자 뭐야? 공차가 3이 등차 수열이다.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N항의 개수가 바로 공차입니다. 그렇죠? 등차 수열에서. 이 됩니까 이거? 초항은 뭐야? N에다 1 대입하면 되겠죠? 초항이 2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구나. 바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치? 그러면 SN을 볼게요. SN 거예요. 등차 수열의 SN. 이 식을 보세요. 이 식. 어떻습니까 이거? 그래서 A하고 D는 뭐야? 상수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분자가 뭐예요? N에 대한 2차식입니다. 그치? 근데 N으로 묶여있으니까 뭐예요? 상수항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어차피 2분의 1 곱한 것도 그냥 상수항 곱한 거잖아. 그치? 즉 SN은 무조건 뭐예요?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 됩니다. 그럼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S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그쵸?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이게 등차 수열에 관한 내용만 민영아 졸리면 좀 이거 좀 듣던지 해야죠. 그죠? 아니면 다 아는 내용이라 좀 지루한가? 등차 수열에 이제 등차 수열에만 먹히는 건 아닌데 보통 우리가 SN 이 식이 주어져. 그러면 A를 구한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구해요. 이거 알고 있습니까? 그쵸?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치? 뭐예요? SN에서 SN 빼기 1을 빼면 맨 마지막 항에 A만 남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N이 2 이상인 이유는 뭐예요? SN 빼기 1 때문에 1을 대입 못해. S형이 없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2 이상의 N에 관해서는 이게 가능하고 대신 초항은 뭐예요? S1을 따른다는 거죠, 그쵸? 이해 됩니까,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치? 이해를 일단 하고서 보통 이걸로 구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요 식에서 봤잖아. SN이 N에 대한 2차식이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면 A는 등차수열이다. 그쵸? 그러면 SN을 한번 AN 제곱 플러스 BN 이때 A는 상수예요. 이렇게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A를 한번 구해보자.
그치? 그러면은 AN이 어떻게 돼요? SN AN 제곱 더하기 BN 빼기 SN-1 AN 빼기 의 제곱 더하기 BN 빼기 1 요거겠죠. 맞습니까? 그치? 그러면은 계산을 하면 요 안쪽을 계산을 하면 AN 제곱 빼기 EAN 플러스 A 더하기 BN 빼기 B예요. 근데 여기 앞에가 빼기니까 어떻게 돼? 얘랑 얘가 지워지고 얘랑 얘가 지워지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EAN 마이너스 A 플러스 B죠.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죠? 즉 어차피 A, B는 상수니까 N에 대한 1차식 등차수열이 됐네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 그래서 이걸 보면 어때요? SN의 이차항계수가 A면 공차는 2A구나를 알 수 있네요. 그렇죠? 이해돼요 이거? 그지? 공차는 2A구나. 그렇죠? 그리고 초항은 당연히 얘가 성립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B 초항은 A 더하기 B가 나와야 돼. 그렇지? 그럼 여기서도 EAN에 뒤에 상수가 있을 텐데 이게 A 더하기 B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와야겠죠. 그죠? NA를 대입했을 때 이게 됩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SN이 2N제곱 빼기 3N이다 만약에. 그쵸? 그럼 바로 암산으로 나와야 됩니다. 뭐가? AN. 이해돼요 이거? 암산으로 나옵니까 이거? 왜냐면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배울 배수, 수열 파트에서 모든 강사들이 암산할 거예요 이런 거. 여기 저기 왜 4 빼기 5지 이러고 있으면은 이제 그 강의를 못 듣는다는 겁니다. 내 말 이해돼요 이거? 이게 여기가 고3 수준에서 우리가 이제 내신 대비할 때는 이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쓰겠지. 초보 때 아직 안 쓰겠죠. 근데 이제 고3 때 대수를 하는데 뭐 이런 걸 모른다 이러면은 아예 강의를 못 들어요. 설명 안 해주거든 이런 거.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허수 취급하죠. 허수. 너는 공부 안 하는 친구구나 이러면서 넘어가지. 그렇지. 다 알아야 돼요 지금. 오케이? 이해했으니까 이거? 뭔지 알겠죠? 이거 외워야죠 이거. A를 SN이 N에 대한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면 등차수열이 될 거고 공차는 얘 2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2니까 4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1을 대입했을 때 일치되나 그렇지? 그럼 여기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여기도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뭐야? 마이너스 5가 온 겁니다. 그렇죠? 이해 됩니까 이거? 그런 식으로 암산을 빵빵 때려야 돼요. 그렇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이거?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역으로 이것도 가능하죠. 이게 이쪽 방향만 돼요? 이쪽 방향도 가능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N이 만약에 2N 플러스 3이야. 그쵸? 그럼 SN도 암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SN은 당연히 일단 N제곱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없을 거예요. 1차항이 있겠죠? 근데 1 대입하면 일치해야 돼. 그치? 여기 1 대입하면 5잖아. 그치? 여기도 1 대입하면 5여야 돼요. 암산이 가능해요 얘도. 이해됩니까 이거? 이거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3 레벨 되면은 요걸 공식에 넣어서 계산해주는 강사는 없다. 다 암산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돼요 이거? 이 정도까지 좀 알고 있어요. 알겠지? 그리고 조금만 더 설명하자면은 요거는 이제 약간 내신 수준이긴 한데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SN이 지금처럼 AN제곱 플러스 BN 상수항이 없어요. 그럼 AN이 완벽한 등차수열이거든. 그치?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SN이 상수항이 있는 2차식으로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이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거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보세요. 똑같이 한번 요 방식대로 A를 구해볼게요. 알겠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AN이 SN AN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 빼기 SN 빼기 1 A 곱하기 N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N 빼기 1 더하기 C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면 어차피 뭐야? C가 그냥 지워지죠. 그치? 그러면 이러면은 뭐예요? 이 식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이거? 놀랍게도 뭐예요? 똑같이 나와요. 대신 얘는 n이 2 이상일 때 식이겠죠? 그리고 a1이 튕깁니다. 여기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대입하면 뭐가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상수항이 있잖아? 그럼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 돼.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의 등차수열이 됩니다.
대신 첫 번째 항이 뭐예요? 정확히 플러스 C만큼 튕겨요. A 더하기 B가 되는데 플러스 C가 돼가지고 첫 번째 항만 등차수열이 안 먹히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 돼요. 그런 약간 그런 수열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이거? 여기까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SN이 만약에 2n 제곱 빼기 3n이 아니라 2n 제곱 빼기 3n 빼기 2로 주어졌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쓰면 돼요? 암산으로?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a는 구하면 돼 그렇지? 그러면 a는 4n 이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거 마이너스 되겠지 그지? 4n 마이너스 5인 겁니다. 대신 n이 2 이상부터 그리고 초항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항일 때는 원래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얘 때문에 마이너스 3 나오는 거죠. 이렇게 줍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이런 게 이제 암산 가능할 정도 이 정도의 개념은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등차 수열이 알겠습니까? 물론 지금 줌 프린트나 여기 기초 개념 프린트에는 이제 이 정도 레벨이 필요 없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특히 제니트 문제 풀려면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고3 때 수열 강의를 들을 거면은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했지 그지? 우리가 이제 당연히 고3 레벨로 하자고 대수랑 미적원은 수능 범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이거? 이런 내용 좀 알겠어요? 수열은 공식을 당연히 암기는 해야지 당연히 암기해야죠. 하는데 원리를 모른 채로 암기하는 건 껍데기예요 진짜. 아무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공부 그냥 진짜 공부 거의 안 한 거랑 똑같아. 알겠죠? 무조건 다 이해해야 돼요. 알겠지? 이해하고 이걸 다 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 4점짜리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이해했죠? 다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이게 등차 수열이고요. 그 다음 뒤에 이거 넘어가서 8-4까지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8-4는 뭐 사실 알잖아. 그치? 그 다음 등비수열 봅시다. 등비수열까지 한 번에 설명을 할게요. 등비수열 8-5 첫째 함수와 차이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든 수요. 그렇죠? 이때 일정한 수를 보통 공비 아까 이제 등차수는 공차잖아요. 그렇죠? 등비수열이니까 공비 등차수는 보통 D라고 쓰고 공비는 보통 R로 써요. 이거는 뭐 영어 단어 때문에 그렇죠? 디퍼런스랑 레이쇼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공비, 등비수열에서 곱하는 일정한 수 등비수열 일반항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일반항 A는 뭐예요? A 곱하기 R의 n 빼기 1제곱이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AN까지 뭐야? 초항에서 공비를 n 빼기 1번 곱했을 거니까 그렇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등비 중항이에요. 그렇죠? 얘는 곱하다 보니까 그렇죠? 영향의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B를 A와 C의 등비 중항이라 한다. 이때 A분의 B랑 B분의 C가 같으므로 B제곱은 AC다. 그렇죠? 그럼 B는 뭐예요? 풀마 루트 AC죠. 그렇죠? 만약에 공비가 양수한 조건이 있으면 뭐예요? B는 루트 AC, 즉 기하 평균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했죠?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약간 이런 느낌이고 팁!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수는 A, AR 제곱으로 놓으면 계산이 편리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등차 수열을 가운데 걸 A로 하잖아. 그렇지? 그 A 빼기 D, A 플러스 D 이렇게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등비수열을 가운데 걸 A로 놓으면 앞에 항이 뭐가 돼요? R분의 A 분수가 나와. 그렇죠? 별로 계산이 편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걸 A로 놔요. 알겠죠? AR 제곱을 넣어야 계산이 편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등비수열의 합 R이 1이면 당연히 NA겠죠. 그죠? R이 1이라는 건 뭐야? 첫째 항이 그냥 계속 나열되는 수열인 거잖아. 그치?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나 공비가 1인 등비수열 같은 수열이죠. 그쵸? 그러면은 당연히 그냥 A가 N개 나열되어 있으니까 SN은 NA겠죠. 그죠?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R이 1인 건 솔직히 별 의미가 없고 R이 1이 아니면 그럼 SN이 1 빼기 R분의 A 곱하기 1 빼기 R의 N제곱 혹은 분모 분자의 마이너스를 곱해서 R 빼기 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1인데 얘도 원래 알고 있습니까? 이 공식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면 껍데기예요. 다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한번 볼까요? 치울게요 여기. 봐봐. 이번에 A 등비수열입니다. 그럼 SN은 어떻게 돼요? 초항이 A, 두 번째 항이 AR, 세 번째 항이 AR 제곱 이렇게 쭉 해서 n 번째 항이 뭐예요? AR n 빼기 1제곱이겠죠? 맞습니까 이거? 근데 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항상 저 점점점이 해결이 되어야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요. 양변에 공비를 곱해. 그러면은 RSN은 이 분배하듯이 다 곱한 거예요. 여기다 R을. 그러면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쭉 해서 여기 AR n 빼기 2제곱 있던 게 AR n 빼기 1제곱으로 오고 여기다 r 곱한 게 AR의 n제곱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빼면은 가운데가 싸그리 지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원리예요. 이 원리를 알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이거? R이 1이 아닐 때예요 당연히. 1 빼기 R의 SN은 가운데가 뭐예요? 싸그리 지워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 빼기 얘입니다. A 빼기 AR n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 빼기 R로 양변을 나누고 위를 A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SN은 1 빼기 R분의 A 곱하기 1 빼기 R의 n제곱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R이 1과 작은 요식을 쓰고 그렇지? 아니면은 분수니까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R이 1보다 크면 보통 이렇게 하죠. 이해됩니까 이거? 이 원리 알고서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이 원리 알고서 외워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은 얘도 조금만 이 식을 한번 좀 톱파 보면은 그렇죠? A는 초항인가요? 그렇죠? AR n제곱은 뭐예요? n 플러스 1번째 아니죠? 그쵸? 그래서 약간 그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분자가 초항 빼기 n 플러스 1번째 항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a1 빼기 an 플러스 1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모가 이제 1 빼기 r이고 특이하죠? 그렇죠? 혹은 이제 r이 보통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분모가 r 빼기 1이고 분자가 어떻게 돼요? an 플러스 1 빼기 a1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형태가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지? 이해돼요 이거? 그래서 가끔 제가 등비수 합공식 묻는데 요항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 줬지? 하면은 이제 이게 약간 이 느낌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이거? 그냥 이 정도인데 뭐 자주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다는 거. 알겠습니까 이거? 이해했죠? 그리고 사실 등비수열의 합공식도 SN도 그렇지? 얘도 이제 조금 연구하면은 형태가 더 있는데 그거는 쓰지는 않을 그거까지 외우지 않을게요. 왜냐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나는 항상 공식이 가성비라 생각해요. 외우는데 분명히 우리의 캐파가 든다고, 그렇죠? 우리 두뇌에 뭔가 용량을 차지해요. 외우는 건, 그렇지? 근데 이게 외웠을 때 너무 유용해. 막 계산도 엄청 빨라지고 자주 나오고 이러면은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고 가성비가 좋은 거죠. 근데 이거 외웠는데 유용하긴 한데 거의 안 나오거든 진짜. 내가 어쩌면 졸업할 때까지 이걸 실전 문제에서 한 번도 못 볼 수도 있어. 뭐 이런 거라든지, 그렇지? 아니면은 너무 안 외워져. 외우기가 힘들어요. 진짜 안 외워져. 라든지 아니면은 외웠는데 안 외웠을 때랑 속도 차이가 별로 없는데? 라든지, 그렇지? 이러면 가성비가 안 좋아. 근데 이제 등비수열 쪽은 합공식도 외울 게 좀 있는데 가성비가 좀 안 좋습니다. 일단 자주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고 그리고 좀 외웠다고 해서 엄청 빨라지지도 않아. 뭔가 이제 이 문제를 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내가 등비수열을 외우라고 안 합니다. 알겠죠? 등비수열은 그냥 아까처럼 SN 빼기 SN-1의 A이다. 이걸로 구하시면 돼요. 나오면은 이해했습니까 이거? 알겠지, 그지? 그리고 이제 뭐 130조 맨 밑에 뭐 팁 해가지고 뭐 원금 A1을 연이율 R로 N년 동안 예금할 때 원리합계를 라지 S라 하면 달리법, 뭐 복리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목요일 날 아니다. 잠깐만 혹시 지금 유형에 문제가 있나요? 왜냐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1023번이 있네, 그렇죠? 그죠? 1023번 혹시 이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1023번 어때요? 이거 풀 수 있어요? 일단 설명 다 했잖아, 그렇지? 그럼 1023번만 지금 빨리 풀어볼게요. 풀어보고 한 3분, 한 5분 있다가 해석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요거는 여러분이 등비수열적인 개념을 몰라서 푸는 게 아니라 그 경제적인 어떤 상식이 없어서 못 풀어요.
원리 합계가 뭐지? 복리가 뭐야? 몇년 초? 뭐지 이게? 막 이러면서 못 풀거든. 그래서 일단 한번 배웠던 거니까 한번 풀어보고 일단 그 수열의 기납적 정의 이게 뭔지 알아요? 수열의 기납적 정의. 보통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수열이란 건 수열의 모든 항을 다 구할 수 있으면 정의된 거야. 이해됩니까 이거? 첫 장부터 둘 장, 셋 장, 뭐 n장, n 플러스 1번 장, n 플러스 2번 장 모든 항을 다 구할 수 있으면 수열이 잘 정의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일반 항으로 정의하죠. 첫 번째는. 그래서 이건 보통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러니까 중괄호 안에 어떤 n에 대한 규칙 혹은 n에 대한 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n 플러스 3이다. 이러면은 수열이 정해진 겁니다. 그렇죠? n에다가 1 넣으면 첫 장, 2 넣으면 둘 장, 3 넣으면 셋 장, 그렇지? 그러니까 이 등차 수열이잖아, 그렇죠? 그죠? 모든 항이 다 구해지지, 그렇지? 이게 이제 일반항으로 정의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귀납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 점화식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점화식. 점화식이 뭐냐? 어떤 이웃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2다 이렇게 n번장에다가 2를 넣으면 n 플러스 1번장이 나온다. 이때 여기 n을 반드시 n이 얼마부터인지 정확히 써줍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게 점화식이에요. 근데 이 점화식만 있어서는 정의가 안 돼요. 그렇죠? 뭐가 있어야냐면 초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a1이 5다 이러면 이거 같은 수열이에요 지금. 이해됩니까 이거? 그렇죠? 지금 초기 조건에 의해서 점화가 뭐예요? 불을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불이 딱 붙으면 이제 뭐 첫 번째에 불을 딱 붙이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순서대로 쫙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점화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이해했지 그지? 그래서 이 귀납적 정의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죠? 똑같은 수열, 이 수열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같은 수열이에요. 얘는 점화식이 뭐야? 이웃한 두 개 항 사이 관계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초기 조건이 한 개만 있으면 점화가 돼요. 근데 얘는 뭐야? 이웃한 세 개 항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두 개 있어야 점화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약간 이런 개념이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같은 수열을 되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점화식을 항상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거? 지금처럼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2다 이런 거야. 누가 대놓고 뭐예요? 공차가 2인 등차수를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얘는 뭐예요? 이 식 뭐야 이거? 등차 중앙식이지, 그렇죠? 그럼 아직 공차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등차수이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이지. 대신 초항하고 돌장 알면 뭐야? 그러면 뭐야? 초항이 오고 공차가 2겠네, 그렇지? 공차가 2인 등차수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점화식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이걸 이해하고 한번 읽어보자고. 일단 10-1 봅시다. 수열 기납적 정의. 일반적으로 수열 A는 1번 첫장 A1의 값, 2번 두항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 n은 1, 2, 3 점점점과 같이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한은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 한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줄 때가 많은데 이렇게 세 개의 식을 줄 때도 있고 가끔 가다가 네 개씩짜리 네 개의 항의 관계식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초기 조건이 3개 필요합니다. 알겠죠? 뭐 그런 거 있는데 내신에서 좀 약간 더 던티하고 좀 어려운 문제에서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은 4개까지 잘 안 나옵니다. 많아야 3개. 그래서 뭔지 알겠죠? 기납적 정의가. 그러면 이제 10-2번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기납적 정의. 1번 등차 수열의 기납적 정의. 수열 A의 첫 장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일 때 A1이 A고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D다. n은 1, 2, 3 점점점 이라고 하면은 딱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등차 중앙식을 주고서 등차 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2번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 수열 AN 첫째 항부터 첫째 항이 A 공비가 아닌 등비 수열일 때 A1이 A고 AN 플러스 1이 RAN N이 1, 2, 3 점점점으로 정의하면 뭐예요? 첫째 항 초항이 A고 공비가 아닌 등비 수열로 준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근데 여기 오른쪽 보면 뭐예요?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다. 등비 중항식이죠. 그렇죠? 이 등비 중항식으로 점화식을 줘도 AN이 등비 수열인 거예요. 알겠지? 대신 등비 중항식은 뭐야? 이웃한 3개 항사의 관계식이니까 초기 조건을 2개를 줘야 완벽하게 잘 정의되는 겁니다. 알겠죠? 느낌 알겠지, 그지?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팁 보면은 귀납적으로 정의된 여러 가지 수열 이렇게 있잖아, 그렇지? 맞아요. 요거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1번하고 2번까지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3번, 4번은 더 있는데 그거는 교육 과정에 빠졌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나오면 알려줄게요, 알겠지? 1번, 2번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런 케이스예요. 점화식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FN 꼴일 때 보통 얘가 상수면 등차수열인데 그렇지? D 자리에 상수가 아니라 뭐예요? N에 대한 함수가 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AN 플러스 FN 요꼴 그렇죠? 얘는 일반항 A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이게 보통 초기 조건 좋겠지. A1은 아마 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1을 대입하세요. 2를 대입하세요. 3을 대입해볼까요? 그렇지? 점점점 해서 n 빼기 1을 대입해볼게요. 그렇지? 요 n 빼기 1개의 식을 뭐예요? 다 더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쪽에 같이 더해지면 뭐예요? 다 뺄 수 있겠죠? 맞습니까 이거? 그래서 A 좌변이 A에만 남아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A1에다가 더하기 F1부터 Fn 빼기 1까지 다 돼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시그마를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이거? 결론이 요거예요. 근데 보통 요걸 외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외우면 안 되고 무지성으로 요 원리가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채로 외워야겠죠? 알겠습니까 이거? 이해했어요? 그래서 바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점화식이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FN 꼴이다. 뭐예요? 아, A는 A1 플러스 시그마 K는 N 빼기 1부터 N 빼기 1까지 FK구나. 바로 나와야 돼요. 알겠죠? 요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채로. 이해했습니까 이거? 그리고 지금 곱하기 어차까지야. 이게 AN 플러스 1이 AN 곱하기 FN 꼴이다. N이 1부터. 그러니까 원래 여기 상수면은 등비수열인데 상수 자리에 n에 대한 식이 온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은 등비수열이 아니죠. 이게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1 대입하면 A2는 A1 곱하기 F1이겠죠. 2 대입하면은 A3는 A2 곱하기 F2겠죠. 그죠? 쭉 해서 n 빼기 1 대입하면은 AN은 AN 빼기 1 곱하기 FN 빼기 1입니다. 이 n 빼기 1개의 식을 이번에 다 곱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곱해져 상황에서 뭐야?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쪽을 똑같이 나눌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또 이번에 좌변이 AN만 남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A1 곱하기 F1부터 FN 빼기까지 다 곱해야 되죠 이번에. 그렇지? 근데 여기 기호가 있어요. 이게 보통 고등학교에서 안 나오는 기호라서 안 쓰는데 그냥 쓸게요. 대문자 파입니다. 이러면 뭐예요? 1, 2, 3, 4, n 빼기 다 대입해서 곱하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해됩니까 이거? 저런 형태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저거는 뭐야? 이게 다 곱했을 때 계산이 되게끔 줘요. 아예 지수 형태로 줘가지고 지수를 더하는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 아니면은 뭐 분수 형태로 줘가지고 쭉 다 곱했을 때 막 가운데가 다 약분되거나 뭐 이런 형태로 보통 줘. 알겠지? 왜냐면 그런 형태가 아니면 계산이 안 되죠, 그렇죠? 너무 커져가지고.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죠? 이런 내용이고 맨 밑에 이제 수학적 기납법 봅시다. 수학적 기납법. 이건 이제 증명 방법이에요. 증명 방법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함을 증명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보면 된다. 그러니까 Pn, 그러니까 이게 n이 자연수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자연수가 뭐야? 개수가 무한하다는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Pn임을 증명하고 싶은데 그러면 뭐예요? P1, P2, P3 다 증명해가지고 뭐 P1억까지 증명했어. 하지만 그럼에도 완벽히 증명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P1억 1은, P1억 2는, P10억은 거기까지 10억까지 증명해도 됩니까?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떤 방법을 만들었냐?
이런 방식을 만든 겁니다. 보세요. 1번 n이 1일 때 명제 Pn이 성립함을 증명한다. 즉 P1이 참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됩니다. 그렇죠? 2번 n이 k일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 가정하면 즉 PK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명제 Pn이 성립한다. 즉 PK가 성립하면 PK 플러스 1도 성립한다라는 이 명제. 그렇지? P이면 Q꼴에 이 명제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그럼 마치 위에서 점화식으로 수열이 정의된 것처럼 뭐예요? P1이 참이니까 P2가 참이 되고 P2가 참이니까 P3이 참이 되고 P3이 참이니까 P4가 참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마치 뭐예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 걸 증명한 꼴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거? 이게 바로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되게 잘 만들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연수에 대한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수학적 귀납법이라 한다. 그렇죠? 밑에 팁도 한번 읽어볼까요? n이 a 이상일 때 a는 자연수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 Pn이 성립함을 증명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보이면 된다. n이 a일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 즉 Pa가 성립함을 보이고 n이 k, 근데 k가 이제 a 이상이에요. n이 k일 때 명제 PK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PK 플러스 성립한다라는 명제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죠? 이 수학적 개념법은 보통 크게 제일 기초적인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등식의 증명, 그다음 부등식의 증명. 알겠지? 등식의 증명이 더 쉽고 부등식의 증명이 등식의 증명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기초적인 증명법이고 더 어려운 특이한 수학적 개념법을 사용하는 사례도 많은데 잘 안 나오고 왜냐면은 이 증명이라는 게 보통 약간 좀 고등학교 범위 좀 넘어서요. 웬만하면 수학. 보통 증명을 여러분이 배우려면은 수학을 전공하셔야 돼요. 대학교 가서 공대도 아니고 무슨 수학 전공과 수학과나 뭐 물리학과 이런 데잖아, 그렇지? 자연과학대로 가면은 증명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뭐 그쪽으로 가면은 이제 증명을 좀 배울 거고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증명이라는 게 그냥 소개 정도, 뭐 귀류법 같은 게 있어. 아니면 뭐 이렇게 일반적인 직접 증명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수학적 개납법은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야. 뭐 이 정도 그냥 소개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보통 깊게는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등식의 증명, 부등식의 증명 이 두 개가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알겠지? 일단은 요거 한번 해봤으니까 이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여요. 그래서 페이지 167쪽 다음 페이지 한번 쭉 풀어보고 막히면 질문하고요. 채점도 다 하고. 지도 설명 끝이 났어요. 수열 지도 설명 끝이 났고 조금 문제 풀다가 이제 쉬는 시간 주고 3교시에는 또 이제 제니트 대수 숙제 피드백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안 풀었으니까 풀면서 또 질문하시면 돼요. 일단 지금은 요거 푸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주 특강 수업은 이제 없잖아. 보잉고 빼고는 이제 없죠, 그죠? 이번 주가 마지막이야 특강이겠지? 다음 주 개학이니까. 그래서 이번 주 나가는 제니트하고 요 프린트 숙제는 목요일까지예요. 알겠지? 그래서 목요일까지 최대한 하고 그 미적 원 같은 경우는 하루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마 다 숙제가 안 끝나겠죠, 아마도. 일단 최대한 하고 나머지는 개별 피드백 할게요, 알겠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풀어보시고 질문하세요, 알겠지? 만약에 목요일까지 최대한 하고 남은 부분은 개별적으로 피드백 다 받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나간 숙제는 제니트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목요일까지입니다. 목요일까지 다 풀어오세요. 특강은 보니까 시험 보고 싶은데 시험 보면 진도 나갈 수가 없네. 좀 어쩔 수가 없네요. 현행 수업이나 시험 열심히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번에 그 대표 유형하고 제니트도 레벨 3, 4 풀었잖아, 그렇지? 한 레벨 3까지만 잘 풀어도 선행 좀 잘 돼 있는 겁니다. 3까지만 잘 풀 정도만 선행해놔도 여러분이 나중에 내신 1등급 노리는데 크게 문제 없어요. 대신 좀 잘해놔야 돼, 알겠지? 잠깐만 무지성으로 암기하고 이러지 말고 다 이해를 기반해서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 수열, 이거 수열에 공식 많잖아, 그렇지? 그냥 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다 이제 이해를 하고 외워야 돼요.